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원칙, 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로 기초를 놓아라. 2. 권위주의 스타일. 권위주의 스타일은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마땅한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인데요. 기분이 좋으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권위주의 스타일이 자녀의 불신을 낳습니다. 권위주의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과 인정에는 인색하지만 비판적이고 행동을 고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목소리를 높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녀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효과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통제하려 하여 아이들은 무시를 당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품게 되고 그 결과 자녀는 할 수만 있다면 부모와 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칭찬과 상벌이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위협적인 말투와 큰 소리에 무서워서 순종하지만 매와 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청소년기가 되면 불순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일방적인 부모의 선택에 대한 불만으로 고집이 센 경우가 많고 권위주의 부모를 둔 자녀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자기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위주의 부모는 주로 보상과 체벌을 훈련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이후 아이들은 보상이나 벌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2. 방임주의 스타일. 방임주의는 말 그대로 자녀 양육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자녀가 원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방임주의는 권위주의 스타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방임주의는 권위주의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부모가 정반대의 스타일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맞벌이로 자녀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기 힘들어서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한 죄책감과 보상 심리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갈등도 없고 평화로운 걸까요? 이런 부모는 먼저 아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를 위한 규칙을 세워도 지켜지지 않는 때가 많고 그래서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때를 쓰면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임주의 스타일이 자녀의 좌절감과 분노를 키운다. 권위주의 부모에게서 자란 부모는 과거 자신이 받은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요구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며 더 나아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요구에 반대하게 되면 아이는 거절에 대한 지나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처럼 방임주의 부모는 일관성이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에 대한 존경심도 버릇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선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 때에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3. 민주주의 스타일. 민주주의 스타일 부모는 자신이 자녀 인생의 안내자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지만 자녀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만족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민주주의 양육 스타일이 자녀의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데요. 이것은 협동하는 자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자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 책임감 있는 자녀, 용기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스타일은 부모와 자녀가 가깝고 친근하며 따스한 나눔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 결과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존중하며 해결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단호함과 강함을 보이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자상한 부모의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자녀 양육의 노하우로는 스스로 배우게 하는 훈련, 가족회의, 협상 그리고 질의응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배우게 하는 훈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논리적인 결과를 통해서 훈련합니다. 이는 자녀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잘못된 결과에 대해 아이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적인 결과를 통해 훈련하는 방법은 아이로 하여금 직접 체험을 통해 왜 특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체득하여 깨닫고 배우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회의는 부모의 결정을 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 아이들도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존중받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의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앙과 가치관, 학업과 같은 부분에는 부모의 결정을 중요시 여기지만 유행이나 개인적인 취향, 문화와 같은 것들은 자녀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질의응답인데, 민주주의 가정에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보다 부모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되고 갈등과 문제 해결법도 배울 수 있고, 이러한 자질들을 가정에서 배워서 실천함으로 좋은 리더로 자랄 수 있습니다. 4. 혼합주의 스타일. 오늘날 한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혼합주의입니다. 이는 세 가지 스타일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스타일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며 매번 다르게 가르치고 기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다른 어떤 스타일보다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권하는 스타일은 민주주의 스타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는 의미인데,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화나게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낙심은 의기소침하게 되다, 용기를 잃다, 노력하는 일을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분노를 안겨주는 자녀 양육 스타일은 앞에서 본 권위주의와 방임주의 스타일입니다. 이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스타일이며 민주주의 스타일이야말로 성경이 권하는 양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분노 해결을 위해 용서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당신이 자녀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진지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세요. 자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주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칙, 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로 기초를 놓아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원칙, 건강한 자긍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라입니다.